7장 지난번에 다 못 끝냈어요. 그죠? 예. 7장은 이제 삼진구덕괴 그래가지고서 9개의 괴의 덕을 빌려서 이제 그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저건 한다기보다도 스스로의 덕을 어떻게 키우냐, 자기 자신의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그런 거에 관한 것을 이 7장에서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한 번 쫙 벌려서 설명을 하고, 두 번 벌려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여기다가 이제 지나간 거를 또 왔다 갔다 하기로 해서 써놨는데요. 예. 이는 덕의 기반이 되고, 겸은 손잡이가 되고, 복은 근본이 되고, 항은 구셈이 되고, 구둠이 되고, 그 다음에 수는 닦음이 되고, 익은 너그러움이 되고, 고는 분별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정은 늘 항상 함이 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는 그러니까 권도를 행한다, 제정한다, 그런 게 됩니다. 그러한 것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함을 지극하게 하고, 남을 높이면서 스스로가 빛나고, 그 다음에 작지만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잡된 것 같지만 싫어하지 않고, 먼저는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용이하고 쉬워지고, 그 다음에 유는 오랫동안 너그럽고 베풀설이죠. 베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고는 궁하면 통하고, 궁한즉 통하고, 거기서이 천하고, 늘 그곳에 있으면서 옮기지 않고, 그다음에 칭이 은하니라. 칭하는 것 같지만 은미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절이 두 자씩 있는 게 지금 오늘 이제 시작해야 될 곳입니다. 이화행코, 겸이 제리에코, 복이 자지코, 항이 일덕코, 손이 원해코, 이기 흥리코, 곤이 과원코, 정이 변의코, 손이 행권하나니라. 여기서 이제 이 자를 빼고 나면, 이 이름 빼고 나면 요거 두 자씩 남는 겁니다. 두 자씩. 이로써 행동을 화하게 하고, 겸으로써 예를 제정하고 짓고, 그러니까 그렇게 규칙을 정하고, 항이 일덕코, 항으로서 덕을 한결같이 하고, 하나로서 한결같게 하고, 손으로서 겸손하거나 나를 덜어냄으로써 해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해로움이 나한테 오는 걸 멀게 하고, 이익으로서 큰 이익을 일으키고, 곤으로서 원망을 적게 하고, 남이 나한테 원망하는 걸 적게 하고, 또 스스로의 마음의 원망도 적게 하고, 그렇습니다. 정으로서 의리를 분별하고, 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 9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부터 드러나는 이로움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로써, 예로써 화합하도록 행위하고, 이는 예야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그 말은 이가 되고, 형이하학적인 말로다가는 예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예로써 화합하도록 행위하고, 이화행코, 자신의 실천이 고난을 헤쳐나오는 그런 기본이 된다. 여기에 기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겸이 제레코, 위에서 겸손은 덕의 손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베푸는데 딱 덕은 아니겠지만 그 손잡이가 있음으로 해서 일이 쉬워지는 거죠. 날만 들고서 할 수 없잖아요. 손잡이가 있어야지 그걸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복함으로써 알므로 돌아간다. 곤란한 속에서도 희망의 싹이 튼다. 근본을 갖추어 나간다. 천부지성을 회복한다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이 회복할 복자는
저기 복선공 있죠? 앉아. 앉아 맞죠? 그죠? 앉아. 복선공. 그리고 항상함으로써 한결같은 덕이 쌓인다라고 해도 될까요? 이 어려움, 곤란함을 돌파하는 데는 끈기 있는 정진만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난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그 고난을 돌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문왕이 유리옥에 갇혀서 이렇게 이런 오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공자가 지금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덜어냄으로써 자신의 작은 욕심을 덜어냄으로써 작은 무력을 덜어냄으로써 해로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데는 작은 욕심을 버림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크게는 구국의 일념을 위해 살다가 간 선현들을 떠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변을 이익되도록 부추겨주고 흥기시켜줌으로써 온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고난을 당하여 자신의 안위만 살핀다면 그것은 필패일 것입니다. 주위의 이익을 지키려는 마음 속에서 결국 그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위해 덕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안 왔네요. 여기 친구하고 저기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친구거든요. 술자리에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해요. 여기선 얘기를 안 하는데 형은 왜 남 좋은 얘기만 왜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갑자기 없어서 술 먹다가요. 그래서 한참 생각 좀 하고서 야, 넌 똥 냄새가 좋냐 꽃 냄새가 좋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연히 꽃 냄새가 좋지. 그럼 꽃밭에 들어앉았으면 내가 좋은 거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곤궁은 스스로에게 재앙이 되지만 돌이켜보면 사람을 키우는 일도 됩니다. 곤궁한 속에서 스스로의 덕을 키움으로써 주변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넬슨 만델라를 생각해봐도 될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투옥 속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27년이면 거의 요즘엔 명이 길어져 그렇지만 예전 같으면 한평생 들어앉았다 온 건데 그죠? 요거는 정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물은 옮겨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그곳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정의 변의, 옳은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사리를 밝히지 않고 공적이면 그것을 옳다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바른 도리를 지킨다면 그것이 밝게 분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공적이라는 거는 결국 개인 스스로 자신의 욕심을 버리면은 그게 공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 욕심 버리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내 욕심 버리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위난의 순간에 겉으로는 강하게 하지 않는 가운데 미래를 준비한다면 손이 행먼, 손은 손순을 의미하거든요. 마침내 천명을 받아 그 덕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마침내 때가 온다. 이런 정도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은 9개의 괴의 이름을 빌려서 3단 논법으로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을 읽고 그 다음에 상황을 인식하고 두 번째는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방향을 설정해서 세 번째는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지를 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글을 보시면 될 겁니다. 글로다가 쭉 써놓은 것보다는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고서 아래 위 대조해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글로 쭉 써놓으면 줄거리 대놓으면 더 어렵고요. 여기 이렇게 표가 들어갔다 생각을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러한 실천 가운데 곤란을 타게 할 것입니다. 문왕, 간디, 만델라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고 그들의 행적을 이 글에 비유해 본다면 뭔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진 구덕계, 진은 진치다 펼쳐놓다 이런 소리고 덕은 뭐 속성 덕. 지금 여기에서 덕이라는 말은 고난을 돌파하는 이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구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구덕이고 삼진은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이건 아니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서 펼쳐놓은 것을 삼진 구덕이라고 합니다. 삼진 구덕. 그리고 지금 여기 있나? 여긴 없지. 이 관계들을 살펴보면요. 요거하고 요거는 배합 관계가 있고요. 여기서 요거 가면 요거는 뭐죠? 착종 관계가 있던가? 예, 착종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서로 관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덕이니까 9개란 말이에요. 9개. 9개는 구궁수하고 맞아떨어져요. 아마 이게 관계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설명이 있어서 여기 작성을 해놨는데요. 요게 구궁도입니다. 구궁도. 구궁도는 순서가 1감, 2곤, 3진, 4손, 5중, 6건, 7태, 8간, 9리 요 순서대로 운행을 합니다. 이게. 순서대로 운행을 해서 이 환극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배열이 달라집니다. 배열이. 환극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뭐죠? 팔진도. 예. 팔진도를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 환극이 어느 쪽으로 행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 그러니까 저기 있는 쪽이 어느 쪽을 더 튼튼하게 벽을 쌓고 어떤 쪽은 허술해지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환극이 다른 자리로 비켜나 앉으면 예를 들면은 이 뒤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다. 지형적인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뒤쪽에다 군사를 많이 배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앞쪽으로다가 어떻게 더 튼튼히 하겠냐. 그러려면 이 환극이 어느 쪽으로든 뭐 한쪽으로 뒤로 가든지 가야 됩니다. 가고 나면 병사들을 이렇게 배치하는데 유리한 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그 제갈공명 팔진도입니다.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거기에 글을 읽으면 뭐 바람이 날고 용이 날고 하는데 그건 바람이 안 나는 건 손깨란 소리고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글만 읽어가지고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제갈공명이 바람을 가지고 뭐 도수를 부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이 구덕계를 이 순서대로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배열을 해 놓은 겁니다. 요게 기본도입니다. 기본도. 배열을 해 놓은 건데 여기에서 마지막이 행권이 이게 목표 아니에요. 이게 목표. 이게 결국은 이 환극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환극자리로 들어가면 그 나머지들은 이거를 하기 위한 도움이 된다. 이런 정도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참 봤는데 그 정도로 다 절표시로 돌아가는 절표시. 아 이게요? 순서 이렇게 가요. 순서는. 아니 저기 1, 2, 3 이쪽에 순서대로 여기 가면 이렇게 좀 나오게 돼. 절표시가 된다니까. 그 순서대로 가면 지금 저기서 보면 5, 5서부터 시작하면 여기 5를 1로 시작하면 똑같이 돼요. 이 첫 번째 그림은 구궁도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구궁도에다가 구덕계를 배합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손께, 권도를 행사하는 때입니다. 아직 구궁 변화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본도와 변화도를 제시하였습니다. 험난함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정도로다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 요거는 그림 손이 완전 깁니다. 어디가요? 손이 요거. 요거. 손과 이 아니, 그러니까 요렇게. 손이. 이쪽으로 표시해놓으니까 그리기 잘못 그래갖고 헷갈려요. 저는 지금 그림을 좌측에 아니 그림은 맞게 그렸는데 이거 표시는 뭐요? 이거? 아니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놔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7장은 이렇게 넘어가요.